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장소, 매일 보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쓰는 물건들, 어쩌면 기회는 우리 주변에 가장 익숙한 곳에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평범한 사람의 일상을 꿈꾸는,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길에 김승환 멘토님 함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멘토 김승환입니다. 보통 아닌 것 같은데요. 보통 아니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 보통 아니게 정말 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네. 한껏 또 꾸미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지속적인 다이어트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살 빼고 계십니까? 많이 안 볼 줄 알고 출연을 시작했는데 의외로 많이 보셔서 예. 계속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방송에 또 어느 정도 최적화된 입담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또 어떤 또 각오로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를 좀 펼쳐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떤 각오로 나오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굉장히 특출나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없는 네.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 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경우는 네. 익숙할 때 지갑을 엽니다. 네. 그 익숙함 속에서 조금 다른 것 아니면 조금 차별화된 것 우리의 사고를 약간 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데서 네. 굉장히 좋은 창업 아이템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 보통이지만 예. 보통이 아닌 멘토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보통의 일상을 바꾸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빨리 좀 와라. 빨리 좀 와라. 무언가에 쫓기듯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그녀. 노래 터졌어. 단 1초의 시간 낭비도 용납할 수 없다. 아씨, 지금 시키면 하루 종일 걸릴 텐데. 원하는 건 바로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데 귓가에 울려 퍼지는 달콤한 제안. 빠르게 손에 넣길 원해요.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질 급한 그녀에게 딱 맞는 방법이 있다? 차별화된 작업 방식으로 속도 전쟁에 도전하라. 2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해체한 정보는 즉시 전달. 2시간이면 작업 완료? 이거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이장의 기술로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라. 하나는 작을 수 있지만 360개가 모이면 큰 힘이 될 수 있어. 360개의 핵심 포인트를 모아 생활의 흐름을 바꾸다. 작은 변화를 더해 마름의 미학을 선보이는 이들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그 빨리빨리라는 게 사실 한국인의 고질병 아니겠습니까? 예, 저 역시 뭐 제작진한테 맨날 특히 우리 담당 PD한테 맨날 듣는 소리가 빨리 와. 야 좀 빨리. 야 좀 빨리 좀 해. 뭐 거의 이런 내용인데 사실 멘토님께서는 영상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의 어떤 힌트를 찾아내셨나요? 저도 항상 모든 강의할 때나 모든 일을 할 때 제 네. 꿈이 조기 퇴근이거든요. 빨리 가는 거. 예, 그래서 녹화도 되게 빨리빨리 끝나는 거 좋아하고 예. 오늘도 빨리 끝났으면 좋긴 하겠는데요. 지금 이분이 하시는 사업 영역은 굉장히 느린 영역이었어요. 예. 크게 변화도 없었고 거북이처럼 아주 엉금엉금 느렸던 영역에 예. 스피드를 더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템이 생활 밀착형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모바일이 더해졌습니다. 예. 이게 과연 가능할까? 예. 도대체 어떤 것들을 어떻게 모았을까?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아이템입니다. 굉장히 또 이분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자, 옆에 나와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마트를 접수한 사나이 김민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맘마의 김민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재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동네 마트를 묶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마트를 기준으로 오토 서비스와 동네 마트를 자동화 플랫폼을 만드는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트 하면은 뭐 굉장히 또 볼거리도 많고 구경도 하고 뭐 살거리도 많고 여러 가지로는 마트 안 찾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만 하더라도 장난감 코너 갔다 하면 뭐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네. 저는 뭐 그냥 거기에서 이제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일 뿐이고. 자, 그렇다면 이 마트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신선하게 다가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주고 계시나요? 저희는 이제 저희 앱을 통해서 네. 주문, 배달 관리,
그리고 마트에서는 마트 정보를 주부들은 얻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거를 저희 앱을 통해서 푸시 서비스를 전달을 해서 동네 마트에 대한 정보를 익힐 수 있고 그것을 놀러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놀러 갔는데 제주도에 어디에 마트가 있는지 몰라서 대형 마트만 간다는 거죠. 네. 그러나 저희 마트 오토 앱을 통해서 숨어 있는 동네 마트들을 찾아줘서 네. 다양한 동네 마트를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어떤 마트는 특별히 요거를 오늘 반짝 세일한다. 네네. 한정판으로 몇 개를 또 판다. 어떤 그런 정보들을 고객에게 알림 서비스로 제공을 해준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오늘에 했던 정육이 10,000원짜리 고기가 5,000원으로 떨어졌다. 예. 그것을 저희 푸시 서비스를 통해서 알려주고 거. 소비자는 네. 갑자기 떨어졌던 고기를 저희 앱을 통해서 주문하고 예. 배달이 되는 배달까지요. 배달까지 오. 동네 마트 중개 서비스 역할을 통해서 동네 마트에서 배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또 막간을 이용해서 이발 타임 살짝 들어가 보면요. 농림식품부 주간 코리아 푸드컵. 네. 또 이름이 컵이 뭐예요? 그렇죠. 네, 예. 자, 서울 창조경제센터장 상을 또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도전 드림 전북 투자 벤처 로드쇼 우수상을 또 수상을 하셨습니다.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2016년에 설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중소형 마트를 360개를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네. 그를 통해서 무인결제 서비스 기술을 제휴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앱을 통해서 단순한 오토 서비스가 아닌 육류, 그다음에 신선 생선들을 PB 상품으로 공급하는 자체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생각을 해보면 동네 마트를 딱 이렇게 또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보면 참 편하고 좋은데 이게 스마트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사실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멘토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이 사업의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원래 전망이 됐었죠. 기존에 어떤 부분에서 어렵다? 재래시장 전통 상권, 그렇죠. 그런 골목 게 또 상권 있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워낙 대형 업체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들하고 방어할 수 있는 전략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돈도 없었고 응집력도 생각보다 강하지도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요즘 대형마트의 뭐 휴일들을 법제화한다든지 많은 제도적으로 뭐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뭐 지키려고 보호해 주려고 네.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외에 이 사각지대를 노린 식자재 마트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또 소셜 커머스들도 이 영역에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오면서 네. 경쟁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표님께서 하시는 이런 의미 있는 도전이 예. 앞으로 저희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오늘 또 관심 있게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서 한번 좀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네 마트와의 상생을 꿈꾸는 김민수 대표님의 현장 속으로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게 뭐 장을 같이 보는 것도 아니고 혼자 뭘 이렇게 사오라 그래갖고 와이프는. 자, 고기, 삼겹살, 그렇지. 삼겹살, 요거 삼겹살 요거 하나 사고. 자, 양파, 대파, 배추. 양파, 야채가 양파를 야, 이거 뭐 야채 코너가 여기 콩나물 하나 이거 넣고. 배추가 어디 있지? 배추가 어디 있어? 프로 주부가 아니고는 쉽지 않은 장보기. 와, 야, 이건 진짜 배추는 어디 있는 거야? 포기. 와, 배추 여기 있습니다. 아이, 포기는 배추 썰 때 나는 말이죠. 분위기를 포기한 이 남자의 정체는 야, 멘트가 시멘트네요. 오늘 제가 장 보는데 아주 네네. 힘이 겹습니다. 이제는 장보기가 예, 동네 장보기가 아주 쉽고 재밌을 수 있게 예.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제가 장을 볼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돼 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저를 따라오시죠. 예? 따라오시죠. 손을 잡고. 야, 손 잠시만요. 예. 잠깐만. 자, 저를 지금 어디로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건가요? 저희 사무실로 가서 예.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무실에 도착을 예, 했나요? 들어가시죠. 예, 그럼 사무실로 들어가시죠. 예. 여기가 이제 사무실인군요. 네, 저희 일터고요. 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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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다들 근무를 또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예.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러면 사무실 들어가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네. 저희가 시간이 예.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짧고 굵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따라오는데 굉장히 급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들어가다가 바로 또 예. 해당하는 마트들을 예. 돌아봐야 돼서 저희가 빨리 나가야 됩니다. 사무실에 또 왔다가 바로 가야 그럼요. 됩니다. 밖에서 저희를 기다리는 고객들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아니, 어떤 고객이 뭘 기다리는데요? 저희는 마트를 중심으로 예. 오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서 예, 예. 저희 앱을 통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앱을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어떤 건지. 예. 예. 저희는 네. 마트 오토 플랫폼 앱이고요. 네. 동네 마트를 묶는 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한 마트가 뜨게 돼 있고요. 예. 앱을 통해 제품을 주문하면 2시간 안에 배달해주는 동네마트 통합 플랫폼. 마트 할인 행사, 쿠폰 제공 등 다양한 알림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 야, 이게 어떻게 2시간 안에 배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저희가 하는 동네 마트들은 예. 포스가 4대 이상, 그 다음에 배달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배달 차량을 3대에서 4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네. 그들이 아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예. 그 배달을 2시간 내에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정말 그러면 이렇게 앱을 딱 확인을 해보니까 다양한 서비스를 이렇게 또 제공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예. 저희 회사에는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 그럼 기술을 좀 제가 한번 오늘 또 배우고 싶습니다. 저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예. 가실까요? 어딜 또 가야 됩니까? 우리 개발팀을 만들어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아, 개발자님이. 네, 예, 네, 그럼 네. 개발자님 하나 한번 가보시죠. 아, 그럼 개발자님. 개발팀장.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데이터 분석기 고광훈 개발팀장. 어떤 개발을 하시는지 굉장히 좀 알아보고 싶고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오토 서비스는요. 네네. 저희 앱을 통해서 사용자가 구매를 한다던가 또는 마트에서 구매를 했을 경우 기록이 남아요. 네. 기록이 남는 것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의 패턴을 분석을 하고요. 예, 예. 또 그에 맞춰서 판매 전략을 세워주겠습니다. 아, 바로 고객관계 관리. 고객의 구매 정보에 대한 자료를 모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에게 맞는 마케팅 활동을 기획하는 건데요. 이렇게 또 움직이는 거군요. MC님 설명 잘 들으셨나요? 예, 예. 아, 설명, 예, 속속들이 좀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또 예. 마트를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출발해야 됩니다. 벌써 간다고요? 사무실에 온 지 얼마, 예, 여기 또 많은 또 직원분들과 또 함께 네. 해야 되는데. 마트를 묶는 일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마트 정보를 현장에 또 나가야 되니까. 현장에 가서 또 현장의 예. 목소리를 현장이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시죠. 조금 추울 뿐입니다. 가시죠. 예, 출발하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과연 동네 마트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야, 이렇게 또 도심에 나왔네요. 네. 오늘 어디를 이렇게 급하게 가시는 오늘 건가요? 특별히 추운 날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예, 예. 마트에서 앱 행사를 하는 날이거든요. 아, 앱 행사를 하는 뭐 이유는 뭔가요? 마트에서는 앱 행사를 통해서 손님들을 네. 많이 유입을 하고 앱을 깔 때 공짜로 선물을 줍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여기 하고 있네요. 네네네. 예, 그러면 한번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예예예. 자, 요 된장국 하나씩 받아가시고. 여기 저기 마트에 세일을 하거나 뭐 행사를 한다, 뭐가 싸게 나왔다 할 때 저희가 다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개그맨 동기. 우리 SBS 8기 개그맨 우리 동기가 여기서 만났네요. 야, 뭐 선물 하나 주고 너 저기 핸드폰 잠깐만 열어봐. 핸드폰 열어서 어플 하나 깔자. 맘마 먹자. 이거 하나 깔자. 맘마 먹고 왔는데? 그 말이다. 네. 야, 오늘 개그맨 동기까지 만나고 다채롭네요, 아주. 강추위 속에서도 앱 홍보에 열을 올리는 현 프로. 창업 노하우를 찾는 인물을 잊은 건 아니겠죠? 이렇게 특별히 추운 날, 자, 마트에서 여러분들 그 세일하는 어플리케이션. MC님 예. 많이 홍보 좀 해주셨어요. 미안. 추워서 아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를 여기다 놔두고. 저도 안에서 열심히 또 내부적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따뜻한 데서. 아닙니다. 제가 안쪽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도움이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날 추운데 제가 뭐 이렇게 요령 피우고 들어가려는 건 아니고 대표님을 따라다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아, 이렇게 또 네네. 마트 안에서 대표님과 제가 뭐 오손도손 이렇게 장을 보는 건 아닐 거고. 네네네. 도대체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길래 이 마트 안에서 꼭 뵈야 될 분이 있습니다. 꼭 만나야 될 분이 누군가요? 마트 오토 플랫폼을 한다면 예. 마트 사장님들을 꼭 뵈고 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마트 사장님을 뵈러 같이 가시겠습니다. 예, 마트 사장님. 마트 사장님은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사장님이신가요? 아, 우리 두 분이 이렇게 장 보러 오신 줄 알았어요. 예, 아, 사장님. 그럼 네네. 사장님 만나셨으니까 네네. 이제 또 뭐 우리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누고. 네네네. 예,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쪽으로 좀 오시죠. 요새는 고기가 포장육이 많습니까? 아니면 직접 사가는 경우가 많나요? 추세는 아무래도 이제 손님들이 간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네네. 포장이 이제 추세이기는 하지만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시골 지역이나 네네. 아니면 외곽 지역은 아직까지도 직접 이제 손님이 이제 원하는 만큼 네네.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아직은 있죠. 그렇다면 이게 이 앱을 만나기 전과 후에 네. 대표님의 어떤 그 마트 인생에서 네. 뭐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을까요? 이제 앱으로 바뀌면서 추세는 결국은 앱에서 주문 들어온 것만 저희가 확인을 하면 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업무적으로도 좀 더 간편해진 것도 저희 매장 직원들도 있는 편이죠. 마트의 트렌드 분석부터 정보 교류에 이르기까지 동네 마트의 활성화를 위해 몸소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매장을 뭐 전체를 한번 다 싹 훑어본 것 같은데 뭐 네네. 이야기는 어느 정도 끝나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럼 다 업무는 마무리가 되신 건가요? 네네. 저희 오늘 제 업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새로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보러 가야 됩니다. 아, 개발 중인 아이템이 또 있나요? 네. 저희가 개발한 아이템은 힌트를 좀 드릴까요? 예, 힌트를 좀 주시면 뭐 말을 삑! 네? 삑이요? 삑삑 이 정도 됩니다. 이 힌트가 답니다. 그냥 뭘 말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은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네. 직접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까지 얘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삑! 이거 삑! 저는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이게 예. 좀 제가 설명을 가서 직접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어. 대표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삑! 가시죠. 네. 삑! 아, 예. 자. 힌트의 답을 찾아 도착한 이곳. 와, 대표님께서 새로 네네. 개발한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네. 저희가 한 몇십 킬로를 달려서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주차장에 왔습니다.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말씀해 보십시오. 주차장에 온 이유가 특별히 있겠죠. 자, 차 삐빅 삐빅. 이거 근데 마트랑 너무 상관없는 아이템 지금 아닙니까? 너무 마음이 급하십니다. 사실 예. 이 공간에는 예. 그 삐빅삐빅의 정체를 바꿔줄 공간이 이 지하 연구소에 있습니다. 연구소가 있다고요? 주차장 여기에? 바로 이 공간인데요. 아, 그럼 들어가 볼까요? 예, 들어가서 보시죠. 아, 예. 아, 이거군요. 근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삐빅의 정체는 예. 바로 이 무인 계산대입니다. 무인 계산대요? 네네. 근데 이거 너무 빨리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요, 이렇게 놔야지 예. 물건을 올려놨을 때 정말 실감나게 빠른 속도로 예. 스마트 퀵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예. 이 정도로 했을 때 물건이 올라나오면 자동적으로 물건을 읽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 그럼 사람이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얘가 알아서 저절로 다 이렇게 해준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 부분을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360도 센서가 읽어줘서 동시에 물건 올라가면 바코드를 읽어줘가지고 바로바로 편하게 결제할 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굳이 우리가 또 온 이유는 이 기계를 또 저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신 건가요? 저희가 이 무인 계산대가 올해 예. 18이 될 예정인데요. 예. 실제로 이 문제가 없는지 예. 테스트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체크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협력업체와 예. 논의를 하려고 왔습니다. 무인 계산대를 통해 제품 구매 시간을 줄여 고객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건데요. 잘 활용하면 마트 인력까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하죠. 네, 또 저희가 또 이게 무인 계산대를 또 보러 네네. 왔는데요. 네네. 예, 여기 협력사와 함께 대표님께서 일을 진행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또 회의를 하기 위해서도 이 자리에 또 네네. 모였습니다. 회의를 좀 진행을 해볼까요? 네네. 저희가 지금 4월 정도 이 식판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4월 정도면 내부적으로도 좀 준비를 같이 잘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이신가요? 4월 정도는 저희도 네.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네네. 최대한 장비를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이번에 속도나 이런 것들도 빨리 자동 컨베이터 벨트는 첫 시도니까 어떠세요? 컨베이터 이번에 얹어서 하는 것들 소비자들 딴 쪽에서도 테스트한 결과는 좋게 봐주시고 계시죠? 네, 기치로 다 이번 그동안 걸 보신 분들은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마트 운영과 결제 서비스의 업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협력업체와 힘을 모은 김민수 대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의가 좀 진전이 된 것 같고 앞으로 또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이제 발전적인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요쯤에서 제가 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디 가시려고? 저 이제 가야죠. 네. 좀 밖에 보세요. 어둡습니다. 저희 또 예, 네, 내일을 위해서. 예. 근데 이제 다 끝나신 건 아니죠? 네, 저희는 좀 더 회의를 하고요. 예. 또 구체적인 안을 더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출하는 동안 네. 전 집으로 좀 가도록 할게요. 그렇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 일을 마무리 져야 돼서 예. 먼저 이동해 주시죠. 아유, 저는 제품 출시를 앞둔 대표님이 더 부럽습니다. 저는 네, 일어나도록 할게요. 네. 예, 아무튼 아무튼 좋은 협력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 마트 오토 플랫폼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을 만났는데요. 자,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카트가 있습니다. 카트는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물건을 딱 담아서 그냥 밀기만 하면 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맛있는 또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게 하죠. 저희 런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 런웨이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으세요. 싹싹 담아서 저희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만의 아이템으로 멋진 창업 요리, 맛있는 창업 요리를 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자, 저는 이만 퇴근할게요. 예, 오늘도 힘드네요. 누가 좀 카트에 태워서 날 좀 밀어줬으면 좋겠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현장에 갔다 왔는데 와, 진짜 정신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정말 21세기형 홍길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전국 마트를 또 돌아다니느라 사무실에 뭐 출근하는 날이 많이 없으시죠? 출근 도장만 찍고 예.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 신의 직장이 아닐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직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옆에 있으면 괜히 불편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직원들이 꼭 이 방송을 봐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요. 예, 직원들을 위한 신의 직장이라는 얘기를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신의 직장이죠. 멘토님께서는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큰 기대 안 하고 봤었습니다. 마트 오토 예. 그냥 뭐 단순히 주문 예약 정도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봤더니 AR 기술 나오고요, 빅데이터 얘기 나오고요, 무인화 계산까지 나오고요. 네. 오토를 넘어서 O4로 가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으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게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면 큰 업체들에서는 생각보다 이게 빠르게 잘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통, 재래, 소상공인 이런 게 붙으면 잘 안 됩니다. 중소형 마트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크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산업 영역이 아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설득해 나가고 이런 분들에게 이러한 앱을 사용하게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사실 제일 어려운 일이 그 마트인들은 이 하드웨어 혹은 앱이란 얘기만 나와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특히 보니까 마트 무인화나 자동화 얘기 나오니까 너무 어려워들 하세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더 가까이 이렇게 대면하면서 예. 이 무인화 작업은 이렇게 변하고 시대는 이렇게 변하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들도 계속 들으니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를 듣고 마트의 무인화 작업으로 네.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 IT의 변화에 대해서 예. 쉽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구조로 네네.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마트 가도 이렇게 뭐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도 이제 본인이 셀프로 계산을 해갖고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을 그냥 뭐 동네 마트에서도 이렇게 또 도용을 하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물론입니다. 절감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트는 마트입니다. 네네. 일단 마트는 마트지. 하지만 고객분들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네네. 대표님도 또 이용하는 고객들이 또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그 대표님의 마케팅 전략 어떤 전략을 펼치셨나요? 이건 큰 저희의 마법과 같은 비결인데요. 네. 저희가 광고 서비스를 온라인 광고로 다양한 형태로 많이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앱을 깔고 나서 지우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마트에서는 네. 마케팅을 푸시 서비스라 그래서 광고를 대신해서 앱으로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앱을 통해서 앱 배포 행사를 마트에서 열어줍니다. 마트마다 개인정보가 5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들이 앱 행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마트에서는 당연히 광고비를 예.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마트에서는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의 월 400만 원 정도의 그러니까요. 이게 전단지하고 전단지. 문자를 보내는 비용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 비용을 저희 앱으로 절감하다 보니까 마트에서는 더 이상 기존에 있는 문자 방식이나 디지털적인 방식이 아닌 앱을 통한 전달 광고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비용 절감을 통해서 네네. 저희 앱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저 나가고 같아도 있습니다. 이래 라면 한 봉지 있잖아요. 5개짜리 이렇게 묶은 거. 네네. 그거 하나 준다 그러면 앱 깔아요. 많이 까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은 당연히 얘도 깔 수 있는. 깔아요, 안 깔아요? 깔아요. 요거 라면 5개, 요거 라면 하나, 요거 주고 저희 어머니 눈이 뭐 다 깝니다. 다 깝니다. 그렇죠. 아, 굉장히 좋은 전략으로 접근을 하셨네요. 사실은 줄을 쓰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줄까지 쓸 정도로. 네, 네. 오토 시장이 대유행이긴 합니다. 몇 년 동안. 네. 우리나라에서 뭐 정부 지원 사업, 투자, 오토 쪽이 엄청나게 핫하다라고 말은 하는데요.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벌고 있는 오토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름 되면 알만한 수많은 기업들이 예. 아직도 손익분기점을 전혀 못 넘겼거든요. 투자를 받았네, 어쩌네, 뭘 했네, 해외 진출했네, 점포수가 몇 개네, 말들은 엄청나게 하는데 수익이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몇십억씩의 광고비를 넣고 있는 오토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투자를 뭐 몇백억씩 받은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오토 기업들은 대부분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들입니다. 네. 그들이 광고비가 한 달에 30억에서 60억씩을 계속 넣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주 현실적인 네네. 자기 타겟 고객에 적합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는 이 오토 시장이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동네 마트에서 또 시작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또 확장을 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부터 한번 또 우리가 또 대표님의 스토리를 좀 들어봐야겠죠. 동네 마트에서 시작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동네 마트의 대동여지도를 그려나가는 김민수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맘마의 김민수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10분의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과 특히 오토 사업을 하시는 분, 또 스타트업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제 마음 간절히 있는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년 동안 이 오토 앱 서비스를 하면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겠다, 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6대 강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진행하는 오토 시장을 바닥부터 최상위 시장을 치열하게 분석하라. 보통 저희가 멘토링 교육을 받으면 이 사람의 가장 큰 비전은 무엇일까라는 비전 얘기를 물어보거든요. 거기서 많이 막히더라고요. 저희는 대한민국 유통 혁신의 중심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최종 목표가 없어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가는 길을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종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도전하는 마일스톤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고유의 색깔을 가져라. 사실은 제가 잘하는 거는 마케팅과 IT입니다. 사실 마트를 상대로 하는 제가 많은 일들을 유통으로 접근하면 그들 전문가의 수준에서 저는 몹시도 매번 깨지고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꾸준하게 제가 잘 하고 있는 마케팅 기법과 IT 전문 지식을 마트에 적용하여서 그들이 쉽고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런 호기심들을 마트 사장들이나 점주한테 유도하여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을 그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들한테 호기심 유발을 통한 새로운 사업 영역을 공유하고
그들과 정보를 통한 상생의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동을 조랍니다. 저는요, 사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어제는 여수, 그 전주는 제주도, 그 전주는 강원도, 매주 많은 마트의 사장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애안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3년 동안 몸무게가 11kg가 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유는요. 그들과 아침부터 저녁 끝나는 마트는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24시간 하는 마트들도 있는데 그들 마트들이 저녁에 되면 끝나고 나서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몇 번 만나거나 안 만나겠지라는 이유로 전화와 문자를 해서 자네 어디 있는가? 김 대표도 아닙니다. 자네 어디 있는가? 얼굴하면 뵙세 라는 시작으로 저를 만나게 됐는데요. 꾸준히 그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제가 동행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감동이란 에너지가 뜨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많은 자기들이 있는 일들을 저희를 초대하고 같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유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지킬 수 있는 버팀목을 해주겠다는 역할에 저를 믿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동을 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번째, 시장 1위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치지 않는 것이 답이다. 사실 어제 제가 남원을 가는데 눈이 오더라고요.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새벽 5시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안개가 꼈더라고요. 가는 길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또 그 길을 가야 되지? 왜 그 길을 떠나서 마트를 사장님을 만나러 가야 되지? 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섰습니다. 전국에 있는 마트를 갔다가 모이겠다는 마음 혹은 오토를 하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사실은 전국을 묶는 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시장 1위를 하겠다는 목표가 없다면 중간에 지치게 됩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주의 얘기를 못 듣게 됩니다. 시장 1위를 하겠다는 목표가 생기면 귀가 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양한 목소리의 우군들이 또 저를 멘토링하는 분들이 1년에 한 분씩, 두 분씩 모이다 보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저를 멘토해 주는 분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올해까지 3년 동안 마트를 통해서 제가 스승님이라고 한 분이 4분, 멘토링으로 모신 분들이 130분이 넘더라고요. 시장 1위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답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5번째는 교만하지 말고 공부해랍니다. 사실은 마트 유통을 하니까 제가 하나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게 주위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김민수, 너 이제 공부 안 하니? 무슨 얘기냐면 마트가 되니까 유통 전문가 쪽으로 제 몸이 쏠리더라고요. IT는 신기술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오토 플랫폼을 가다 보니까 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연결만 해주면 사실은 그게 돈이 되고 가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당장 오토 플랫폼으로 혹은 스타트업으로 돈을 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신기술에 대한 도전, 블루오션, 4차 혁명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해야만 그 오토 시장의 전문 분야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6번째, 해당 시장의 전문가를 주주, 가족으로 영입해라. 저희 회사가 17분이 마트 사장님들입니다. 특히 마트를 3개에서 4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요. 재밌죠? 마트 사장님들이 들어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어떤 거를 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들이 품평회를 열어줍니다. 이건 아따 하지 말어. 이건 하시오. 이건 해도 돼. 말아야 돼. 이분들이 저희 회사를 걱정해주고 미래에 대한 준비들을 그들이 먼저 해주십니다. 형님, 이거 테스트 장비인데 한번 무인 계산대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돼요. 저건 돼.
실제로 저희가 만든 많은 모델들이 주주로 참석하신 그들의 피땀 흘려서 만든 돈으로 투자하신 돈들이 회사에 모이니까 가장 강력한 오토 플랫폼, 스타트업이 앞으로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6가지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가치는 돈으로 얼마짜리일까요? 혹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들은 삶에 대해서 얼마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일까요? 저는 이 가치와 또 사회적 기여할 수 있는 돈을 멋있게 벌 수 있는 회사와 개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제 얘기를 10분 동안 들어주시는 스타트업 혹은 오토 기업들 대표님이 혹시 저와 다른 생각을 하셨다면 제 얘기를 들으시고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자, 오토 비즈니스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생존 전략을 또 짜임새 있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또 굉장히 또 궁금했던 건 어떻게 대표님이 그 마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또 얘기가 뭐 못 들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고민을 좀 했었어요. 쿠땡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물류를 갖고 있고 배달 차량을 갖고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달과 물류 창고가 없이 이 인프라를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동네 마트는 2시간마다 배달하는 차량이 3대에서 4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근접한 동네에서 신임 있는 마트들은 인프라 안에서 언제나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마트를 묶으면 쿠땡이라는 기업만큼의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고요. 동네 마트를 보니까 동네 마트는 대형 마트하고 편의점에 많이 샌드위치돼서 갈 길을 못 찾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애안을 들어줄 수 있는 IT 회사가 필요한데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 역할을 대처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마트 전문가나 마트 관계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상황을 처음부터 다 알기에는 굉장히 또 어려웠을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런 알짜배기 노하우를 파악하실 수 있었나요? 사실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이 동네 마트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청하고 야채거든요. 뭐 정육수산도 1차라는 종목들이 많이 팔려서 그들을 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가락시장입니다. 가락시장을 마트 사장님들은 직원들이 많은데도 대부분이 직접 가세요. 왜냐하면 맛 좋은 과일이나 야채를 구매해야지 동네에서 신임을 안 입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3번씩 가락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아침 시간에 물건도 날라드리고 막걸리도 한 잔 먹으면서 친분이 쌓이고, 그분들도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마트 협회나 슈퍼마켓 연합회,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협회, 이런 단체장들과 가까워지면서 전국적으로 친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형성되고, 그들을 통해서 약 4,000명의 마트 사장님들을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대표님께서 시장 1위가 되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시거든요. 정말 남들이 들을 땐 원대한 꿈이죠. 어떻게 보면 이룰 수 없는 꿈이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존고, 이런 업체들이 당연히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장을 선점하고 그 시장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시고 또 경쟁자들을 막으시려면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표님께서 지금 가지고 가고자 하는 차별화 전략은 어떤 게 있으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희 노하우인데요. 저희는 이제 마트를 직접 일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인마트라고 해서 저희 만만한 로고를 달고 다양한 IT적 테스트를 통해서 소비자의 패턴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의 연속적인 얘기인데 마트 점주들과의 꾸준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그 부분을
시장에 접목하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저도 이제 대표님들을 만나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떤 수익 구조를 형성돼 갖고 어떻게 수익이 되는지. 근데 마트도 운영하고 계시고 그러면 뭐 기본적인 수익은 있으실 테지만 주를 이루는 수익 구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특이하게도 예. 다른 오토앱과 틀리게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내죠? 저희는 그 마트마다 예. 아까 푸시 광고 서비스 네네. 혹은 마트에 저희 앱에 컨텐츠를 올려주는 비용, 네. 그다음에 블로그를 주부들은 블로그를 많이 보거든요. 예. 맘카페라는 그런 것들이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네네. 그걸 직접 저희가 블로그를 운영을 해주면서 네. 월 단위에 마트마다 월 베이스의 비용을 받게 됩니다. 광고비를. 네, 그렇습니다. 광고비. 광고비를 받게 되는 예. 거고 그거를 통해서 기초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고요. 두 번째는 앱에 마트 오토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진행하는 PB 상품에 대한 고기나 제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쪽 제품의 수수료, 그다음에 마진 구조를 가지고 사업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자체 상품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익 구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라고 되게 어렵게 표현하는데 BM 자체가 다른 오토 기업들이랑 굉장히 다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차별화되어 있는 포인트고요. 또 PB 상품까지 개발한다는 건 오토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PB 상품 같은 부분에서 저는 지금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데요. 이런 걸 어떻게 만들게 되셨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좀 잘 팔리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대표님의 의견이 참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마트가 이제 360개 정도 체인마트로 가맹마트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PB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원들의 인프라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HMR이라는 간변식부터 진행을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납품을 하고 나서 저희가 체계화돼 있지 않아서 수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B2B 모델인 브랜드를 입힌 고기와 수산을 갖다가 마트에 B2B 모델로 입점하는 형태와 고객들도 우리 앱을 통한 고객들도 10,000원짜리 고기를 더 저렴하게 할인된 금액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사업들과 PB 상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동네 마트에 스마트한 진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더욱 슈퍼한 세상을 꿈꾼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시간이죠. 만나볼게요. 이건 알고가 직원 230만 명, 연간 매출 500조 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라 불리는 미국 최대 규모의 소매 유통기업. 작은 시골 마을 벤터빌에서 탄생한 이 기업은 연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화려한 선두의 면모를 과시해왔어. 그러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법.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경쟁업체와의 숨가쁜 라이벌 구도.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는 IT 기술의 역습에 이르기까지 잠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변화들이 이들의 독주를 위협하고 있어. 특히 오프라인 상점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거듭해왔기에 생존을 위한 디지털 혁신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 과연 이들이 선택한 위기 대응 방식은 뭘까? 바로 오피스 전략.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오프라인에서 픽업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있어. 이들의 전략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해. 옴니 채널을 활용한 정면 승부 선언.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오프라인 시장을 재구성하겠다는 것. 세계 최대 규모의 유통기업도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이들의 대응 방식 어딘가에 동네 상권이 살아날 방법 또한 숨어 있지 않을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기가 허물어지는 시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너만의 돌파구를 찾아봐. 불분명한 경계의 틈새 어딘가에는 분명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해법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 연간 매출이 또 어마어마한 W마트조차도 위기가 또 계속 있고요. 끊임없는 변화를 계속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네 마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어떤 시도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은 가고 싶어야겠죠. 그렇죠. 뭐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동네 마트와 어떤 프랜차이즈 마트와의 차별성 뭐 이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원스톱 쇼핑 또는 원스톱 서비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가족 단위의 여가 문화도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생각보다 소비력들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한 군데 장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욕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마트 들어가면서 저희가 일단 가장 싼 주유 하게 되고요. 네. 주차해놓고 장난감 가게도 갔다가 거기서 간식도 먹었다가 네. 키즈 카페도 갔다가 다시 마트에서 장도 보고 올라오면서 아이들 필요한 옷도 사고 심지어 그 중에 아버지는 갑자기 머리 잘리시는 분도 있고 예. 거기 문화센터라는 곳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 군데서 아주 복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몰 형태라고 하는데 동네 슈퍼마켓들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따라가긴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근데 소비자들의 니즈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면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께서 어떤 중대형 업체 슈퍼마켓들과 협업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보신 적이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마트 점주 입장에서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들이 가장 고민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마트에서 내년도 또 인건비 상승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인건비 절감과 거기에 따라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녹이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이제 무인 계산대를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 안에는 고객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CRM을 도입을 하여서 맞춤형으로 고객이 이번에 샴푸를 구매하셨는데 한 달 후에 샴푸를 고객하시겠습니까? 주문하시겠습니까? 이걸 먼저 캐치하고 네. 저희가 소비자 패턴을 통해서 뷰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뷰티로 또 연결해주는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이 동네 마트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무인화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리를 만들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그 대표님의 그 비전을 좀 들어봐야 될 시간인데요. 자, 공식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에게 중소형 마트 O2O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카트라고 아십니까? 카트요. 마트의 카트. 그렇죠. 저는 저희가 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밀어줘야 됩니까? 그래야 갑니까? 네, 밀어주고 담고 예. 담고 나중에 그걸 갖다가 올리는 예. 그런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카트. 그렇죠. 그 역할을 저희 회사가 예. 하고 저희 기업이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100원 넣어야 됩니까? 동네 마트는 무료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것도 좋네. 수수료 없고 무료로 저희는 다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고. 네, 네 맞습니다. 예. 동네 마트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예, 예, 좋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꿈꿔 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한국의 허마 셴셩이 되고 싶은데요. 말이 예. 좀 중국어라 예, 후마 셴셩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 알리바바의 그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알리바바라고 해서 많이 네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알리바바가 최근에 무섭게 추진하고 있는 게 마트와 유통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유통 구조의 혁신. 중국에서는 86개의 마트를 사실은 3시간 만에 배달이 되면 집으로 배송이 되는 신선식품 유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는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저희 회사밖에 그 구조를 만드는 회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벌써 360개를 모았고 2021년까지 3,000개 마트를 모으는 게 목표여서 한국의 알리바바 허마 셴셩이 되는 게 목표고 네네. 그 목표를 달성을 해서 대한민국 유통 구조의 혁신의 중심에 쓰는 게 목표입니다. 예, 모든 또 마트를 또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의 엄마 같은 마음으로 또 아빠 네. 같은 마음으로 또 그 마트계에서 또 살아나는 존재로 네. 거듭나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결국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것 아닐까요? 멈추지 말고 keep going 하십시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면서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초심을 잃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마트 쪽을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부지런하고 몰랐을 때에 대한 무지하면서 오는 그런 초심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젊은 스타트업들은 오토 플랫폼을 하거나 혹은 도전을 할 때 쉽게 포기하거나 엑시트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더 우리나라의 이름이 남기는 기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